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1%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일 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한국 주식의 대체인 미국 주식도 알아보시고요. 국내 주식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최근 방송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4월 한 달 동안 전문가님들께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하나오션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ST팜도 공략일 대비했을 때 15% 넘는 상승 흐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지난주 공략주였는데요. 한 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라는 유가 관련주도 공략 주시면서 전문가님들께서 정말 이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 주시면서 이렇게 4가지 종목들로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도와드렸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공략일 대비했을 때 4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방송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이 조선주들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선 업종은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자라고 4월 중순에 공략 주셨고요. 공략 시점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습니다. 4월 11일 생방송에서 조선주, 그 안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공략 주시면서 이렇게 40%대의 엄청난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4월 11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다루고 있는 기술력적인 부분 소개해 주셨고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공략일 대비했을 때 9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5%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4월 중순에 공략 드렸는데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바로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하루 만에 14.5%라는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가장 빠르게 최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해운주도 역시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기에 가장 좋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14.5%를 기록하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종목명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서도 생방송 보고 이 종목으로 수익 봤어요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노란톡방 그리고 생방송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가 관련주로 4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극동유화 현재 2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생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2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시점이 워낙에 저점이기 때문에 현재 2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들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중인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방향성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해서 PC나 FOMC, 금리 결정 같은 이러한 이슈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노란톡 안에서 경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말 시황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 한 주 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증시 일정까지도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수익과 더불어서 노란톡 안에서도 많은 혜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혜택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멍으로 솟아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천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천남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국내 시장의 시향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 상황이 뭐 좋다, 뭐 안 좋다. 네, 오늘도 좋았으면 내일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또 국내 시장이고 오늘 안 좋았으면 또 내일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국내 시장이고 결국에는 국내 시장은 안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은 더 안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국내 시장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저한테 미국 시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콜라텍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수익도 못 나고 힘들었다 하신다면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지금 해외 주식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과 국내 주식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7%,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또 하루는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네.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장이 못 오르는 걸까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점을 뚫고 가진 않는데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한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예전에 우리 이제 막 금리 인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고금리 시대가 좀 유지가 될 때 그때 어땠어요? 뭐 코스피는 2,000m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죠? 한마디로 지금 박스피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인 즉슨 섹터 순환이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뭐 다음번에 약간 하나 오션만큼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한화 오션은 무려 40%가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4월 시장 마무리하고 5월 시장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한화 오션 이 4월 한 달 동안 40%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이윤호 전문가님과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20%, 그리고 이 ST팜도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최근 시장 자체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생방송 공략주 방송 끝나고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많잖아요. 많죠. 여기서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슈 자체는 자 오늘 뭐 소금 관련주가 또 그러게요. 예, 뭐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게 뭐 이제 소금의 공급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승이 네. 나왔었는데 이 장 끝나고 나니까 문제 없음. 예, 진짜 이 기사가 떴어요. 내일 얘네들은 이제 상승 여력을 잃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못 탑승하신 분들 많이 힘드신 시간 네. 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또 이 방송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사실 네, 오늘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말을 가로챘나요? 왜 스포를 하시죠? 네. 네,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여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네.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깜짝 발표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많은데 네. 오늘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전문가님께 너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SK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하락을 하고 반도체주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주식이라는 건 시장, 실적, 그리고 경제 상황을 선반영한다. 네. 네. 선반영해서 올라가요. 막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하면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야, 그 이제 그냥 일반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네. 그러시겠죠. 야, 이거 올라간. 근데 보니까 많이 올랐어. 야, 더 간대. 잠깐. 네. 거기가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보면 안 될까요?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불과 3주 전쯤만 해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보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진짜 뭐 3년 이상 가져갈 거 아니면 네. 5년 이상 가져갈 거 아니면 보지 마라. 맞아요. 그리고 나서 3, 4일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죠. 쭉 빠졌어요. 내 말 들으면 뭐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아니 적어도 돌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네. 오늘 반도체를 가져왔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는 고점인데 예. 아직 저점에 있는 그런 반도체주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는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그 심리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제 상승 모멘텀 발표됐다 하고 떨어진 거고 네. 아직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만하다가 죽은 애들 그런 애들을 봐야 돼. 우리가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을 돌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로봇주도 강세 나왔습니다. 로봇주들. 자, 이 로봇주들도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RS 오토메이션발 뭐 그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뭐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섹터 돌고 돌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가 좀 빠진다고 좀 안 보는 게 아니라 좀 봐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거 이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는요, 이 첨단 산업에서 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 백악관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거대한 기업이에요. 자, 마이크론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61억 달러를 지급한다.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 뭐 일단은 1차적으로 마이크론과 관련된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이미 자국 보호 무역이 계속해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 핵심, 딱 중심, 태풍의 눈에 있다. 요건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자국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는 어쩌다 그렇게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반도체 회사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더 해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져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여기서 잡아 있는데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다시 올라가나? 올라갔어요? 내려갔죠. 너무 내려갔어요. 아쉽게 주가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얘가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단타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거 말고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디램이나 이제 뭐 AI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꽤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주가에 이 실적을 선반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삼성전자 혼자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이제 업체들의 이제 발주도 되고 뭐 이제 기술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업들이 어디냐? 그리고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반도체 다음 이제 섹터 순환을 다음에 올 반도체 섹터 순환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도체주들도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또 반도체 안에서 이 실적 발표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기업 한 종목 정도 담아두고 싶었다 하신다면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하시고 반도체 기업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기업이 그러면 SK하이닉스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 있는 기업들 역시 실적이 좋겠군요.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진 상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지 못한 회사가 분명히 있다. 그 기업이 오늘 기업인가요? 그 기업이 오늘 공략할 종목이다.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이번 해 동안에 뭔가 이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될 수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찾기가 쉽느냐?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반도체 조립 그리고 테스트 서비스를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여러 이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분명히 지금 약간 주가가 소강 상태 보이지만 다음 반도체 사이클 순환,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왔을 때 뭐다?
가장 먼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면 뭐다? 샵 3989로 콜라텍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오늘 기업을 주목할 점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오늘 기업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기업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반도체 기업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미국 주식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네. 오늘 이렇게 고객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네. 고객사보다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쉬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반도체 생산한 다음에 이제 그런 후처리에 대한 걸 하는 회사인데 뭐 반도체 테스트 뭐 분량이 있나 없나 뭐 수율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조립을 하는 그런 이제 장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트렌드가 이 후공정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트렌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 특히 이런 업체들 중에서 얼마나 대기업들을 많이 그런 고객사로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음 반도체 강세장을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 이건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딱 보시면 딱 그냥 제가 빨간 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보면 뭐 자동 연장 계약 기간 그냥 계속해서 자동 연장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이미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야, 이 회사 일단 내가 머릿속에 외워놔야 된다. 실제로 반도체 강세장이 이번 해 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크게 상승 나왔다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이탈하면서 좀 안타깝게 빠진 종목인데 오히려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후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HBM, CXL, 유리기판 이렇게 테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기업은 여기에 또 속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순환매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일까요? 이 순환매에 속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디램 가격이나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 약간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요. CXL, 뭐 HBM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 테마와는 조금 다르고요. 아무리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후공정은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반도체 공정에 맞아요.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슈드가 아니라 네. 머스트. 예, 요런 이제 후공정은 아무리 최첨단 반도체라고 해도 수율이 뒤틀릴 수도 있어요. 네. 불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공정, 특히 이런 테스트 관련된 회사들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봐야 된다. 왜냐?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에 이런 상황에 이 회사도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크게 주가 상승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에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쭉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디램 가격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좋지 않았을 수가 있다. 안 좋았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쭉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한번 쭉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땠어요? 그 고객사로 두고 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되게 굉장히 좋게 났죠. 그렇죠. 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났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머금은 상태다. 여기 보시면 얘가 쭉 빠져야 되는 거면 여기 끝에 일봉 4개짜리 있죠.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어야 돼요. 전문가님, 근데 혹시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돼요.
사실 음. 반도체주가 네.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3월 말, 4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SK하이닉스 20만 닉스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업의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이 반도체 상승에 탑승을 못한 것처럼 보이네요. 상승에 탑승을 했다가 HBM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테마성에 밀렸다고 하죠. 테마성에 살짝 밀렸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뚜렷한 상승 섹터가 없을 경우에는요. 네. 개별 이슈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이 다 따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약세장이에요. 네. 하나의 섹터가 쭉 올라가는 강세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회사를 딱 잡아가지고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야 된다. 천천히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 종목은 개별 이슈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략 포인트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기업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세 글자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고 오늘 종목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3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3부부터는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자칠판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웅 전처남은 이 증시콜라텍 방송에서 국내 주식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어서 수익 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돈 그리고 수익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웅 전차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 국내 주식 이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서 왜 이렇게 영웅 전차남이 한국 증시를, 한국 주식 같은 경우를 경멸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5가지에서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가지, 6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조금 뭐랄까 유일무이하게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예요. 어떤 무식한 사람 같은 경우는 휴전이면 전쟁 뭐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고 있지도 않는데 무슨 전쟁 진행 국가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휴전 말 그대로 종전 국가가 아니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과 전쟁 진행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한국 경기는 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요. 우리가 뭐 부실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남의 돈 훔쳐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북한의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또 고조가 되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킹달러 현상과 함께 원화 가치가 약세 내려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킹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해외 이벤트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보다도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이 큰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미국 주식 기업과 다르게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어떤 테마 이슈가 부각돼서 주가가 상승 나오면은 지분을 갑자기 매도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 나오기도 하고요. 꼭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 주주들 같은 경우를 조금 바다의 보배처럼 보거나 주주를 기만하는 상장사의 오너들 같은 경우는 블록딜도 장중하지 않습니다. 꼭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힘든 시간 외에 한마디로 4시 넘어서 블록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만 피보는 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가 계속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부각되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가 돈을 잃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세 번째 볼까요? 공매도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의 주식시장과 다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공매도의 대차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자금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지만은 사실상 현실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이 공평하게 진행하는 공매도가 아니에요.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역시나 일부 종목만 공매도가 금지가 된 거지 아직도 공매도는 현재 진행 중인 회사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셀트리온, 삼성전자 한없이 공매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즉 삼성전자 지수잖아요. 주가 상황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코스피 지수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가 기업 분석과 가치성과 아무 상관없이 역시 주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매도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 벌기 힘든 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번째 우리나라 법 굉장히 약하죠. 사실상 흉악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법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조땡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뭐 흉악한 성범죄자죠. 근데 이 흉악한 성범죄자가 저는 사실 죽였으면 좋겠지만은요. 이 흉악한 성범죄자 같은 경우도 나왔지만은 국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또 지원해주는 그런 복지 뭐 비용 사실 뭐 죽였으면 좋겠지만 복지 비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10억 가까이가 이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관리 감독하고 기초연금 주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형사적인 법뿐만 우리가 법이 약한 게 아니라 금융법도 굉장히 약합니다. 한마디로 금융범죄를 저질러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피싱범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금융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금융법 처벌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땡연의 CFD 사태로 인해서 삼천리 그리고 선강 그리고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 물론 이걸로 수익을 보신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게 하한가가 연일 나왔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법이 약해가지고 금융법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이런 금융법 범죄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보는 건 개인 투자자인 거죠. 마지막 보도록 할까요? 미국과 중국과 다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단임제입니다. 보통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으로 5년씩 계속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계속 내 말이 맞다, 네 말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웁니다. 보수, 진보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한 부분에서 미국 자체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는 두 양당이 합의점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 정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분열이 되어 있죠.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도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권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금액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가까이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요. 말 그대로 경제 정책도 바뀝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도 바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장단에 맞출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상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 대응을 영역인 건데 경제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보다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5가지가 이렇게 이 돈을 잃을 수 있는 한마디로 머리가 깨지는 원인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일단 한국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 큰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가 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꾸준하게 이 해외 주식을 공략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샵 3989번으로 콜라텍 세 글자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미국 주식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 주식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지금 국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매력적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주식과 다른 미국 주식의 강점을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주주친화 앤 배당, 높은 고배당 같은 경우가 한국 주식과 다른 게 미국 주식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세계 화폐가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나스닥이나 또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보통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바로 어떤 거냐? 배당킹, 두 번째 배당 귀족, 세 번째 배당 챔피언. 이 배당킹이란 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50년 연속이나 한마디로 배당 금액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배당 금액을 50년 연속이나 늘려가지고 매해마다 지급한 회사를 우리는 배당킹이라고 합니다. 배당킹에 속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오늘도 드셔봤을 만한 코카콜라라든지 또는 그 외 3M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 챔피언 같은 경우 즉 말씀드리기 전에 배당 기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AT&T라는 회사,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SK텔레콤에 해당하는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죠. AT&T 또 다음에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배당 기족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한마디로 25년 연속이나 배당 금액을 증가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회사. 그리고 배당 챔피언은
배당 금액을 10년 연속이나 증가시켜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한 회사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라는 유통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나스닥과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 배당 킹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상장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배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아요. 대한민국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가. 흔한 삼성전자, 전 세계가 탐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탐내는 삼성전자 역시도 해마다 배당 금액을 늘려가지고 주주한테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배당의 차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주식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천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 이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가 왜 미국의 상장 회사들과 다르게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문화와 또 미국의 기업 문화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설날, 추석 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통 문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미국의 전통 문화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기업 문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문화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가 있다면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 잘 돼 있는 게 미국 아메리칸 문화예요. 아메리칸 컬처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업 상장 문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질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대한민국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 회사의 매출이 발생됐을 때 어떤 행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국 기업처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환원하기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발생된 부분을 기업의 성장에 더 투자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리고 쪼개기 상장.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잖아요. 카카오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전 국민 메신저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주주한테 환원을 했겠죠. 했겠지만은 그 환원은 굉장히 소금만큼이나 작고요. 그런데 물적 분할, 한마디로 조금 이 물적 분할 및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쪼개기 상장, 문어발실 쪼개기 상장 해가지고 기존 카카오의 주식의 가치는 굉장히 희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카카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만 바다의 보배라든지 또는 멍땡이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실제로 많은 자존감 섞인 이런 발언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회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상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는 배당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주식은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대한민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이벤트, 미국 FOMC에서 금융통상이 열었을 때 우리가 그걸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금융통상이 회의가 열렸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합니까? 한국 사람도 주목을 안 해요. 저도 주목을 안 합니다. 우리가 FOMC 회의에는 집중을 하는데 반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FOMC 회의에 집중하면서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미국 제롬 파월,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총재 이름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총재 이름은 알잖아요. 제롬 파월이라고요. 그런데 왜 한국은행 총재 이름도 모르면서 왜 한국 주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롬 파월을 알고 FOMC 회의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그만둬야 될 건 한국 주식이고 당장 시작해야 될 건 미국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은 보통 손실로 인해서 버티기를 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치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인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주식 투자는 방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 투자만으로도 연금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미국 경제, 세계 경제고요. 그리고 미국 언어, 영어는 세계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에서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6경 3천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300조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30배 가까이가 더 큰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또 보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좁은 물인 웅덩이 정도의 수준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놀 게 아니라 큰 바닷물인 미국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노셔야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 주식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으로 손실 보고 있다 하신다면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 남겨주시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해외 주식 안에서도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하면은 어떤 회사 투자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떠올리죠. 그렇죠. 무슨 2사 하면은 막 8 나오는 것처럼 구구단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2차 전지 하면은 어떤 회사 얘기할 것 같아요? 테슬라 얘기하죠. 맞아요. 오늘 영웅 전천함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다음으로 좋아하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LNF라든지 에코프로의 대표이사의 이름은 몰라도 테슬라의 이름 같은 경우는 압니다. 네, 그렇게 아마도 좀 미국 주식 투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또 좋아하는 회사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인데 이 테슬라를 저는 가지고 온 이유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주가가 16% 정도 상승 나왔다고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최소한 16% 정도 상승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드릴 게 아니라 앞으로 50%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인데 겨우 16%밖에 상승 안 나왔다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소개드릴 회사는 테슬라인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테슬라 X, 테슬라 S라는 그런 세단형 자동 2차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사이버 트럭이라고 해서 이런 트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안전성의 문제로 전량 리콜 사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를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차값은 시가 이러면 헤슬라 이런 말 언어 유희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 테슬라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비트코인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돈나무의 캐시 우드라는 언니인데 이 돈나무의 캐시 우드 언니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은 1억도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10억, 20억 또는 50억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사람이 돈나무의 캐시 우드인데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테슬라는 지금 사면 딱 좋다. 테슬라는 최소한 $250 가까이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몸이 힘들 것 같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뉴스 기사에서는 희청이는 테슬라 이러지만은 저는 최소한 현 시점에서 $200 이상은 무난하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 갈 거라고 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그냥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전기차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차 산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든 BYD 전기차 살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는 이 BYD 전기차 1,000만 원에 판다고 해도 안 사요. 왜냐면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게 돈이 중요합니까? 저는 테슬라 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인 거고요. 두 번째,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근무시키는 그런 로봇인데 이거를 내년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른 매출도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미 대선 수혜주인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는 진입 가격은 진입 가격 지금 나우 진입했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200.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165입니다. 현재 주가가요. 그렇긴데 저는 $200 여러분들께 제시 드리니까는요. 이 테슬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르지 않으면 LNF나 에코프로도 안 오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해외 주식 공략주는 테슬라였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